안녕하세요. 훈련한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눈밑지방 재배치 하면 뭐지? 어떤 수술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눈밑지방 재배치 궁금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란 어떤 수술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한번 말을 좀 풀어보면요,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 다시 배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눈 밑에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흰머리 같이 눈 밑이 이렇게 좀 불룩불룩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도 주름도 생기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눈밑지방인데, 이런 눈밑지방을 빼고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은 채우고 튀어나온 부분은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죠. 눈밑지방 재배치는 하안검 수술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하안검 수술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안검은 쌍꺼풀 수술하듯이 이 밑에 라인을 절개해서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면서 지방을 빼는 수술을 하안검이라고 하고요. 이 눈 아래쪽 애교살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흉터가 보이는 그런 종류의 시술입니다.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는 우리가 경결막이라고 해서 이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에 빨간 데 있죠. 거기가 결막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고기를 레이저로 째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 바깥쪽에는 흉터가 남지 않아서 흉터를 좀 싫어하시거나 흉터가 생기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눈밑지방 재배치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양쪽이 좀 다르게 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듯이 눈밑지방의 형태나 모양도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눈밑지방이 좀 다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그럼 재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눈밑지방이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눈 밑에 있는 지방은 눈을 감싸고 있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너무 많이 빠지면 눈이 이제 퀭해 보이기도 하고 눈 밑에 움직임이 좀 뻑뻑해지면서 눈이 감고 뜰 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이 너무 불가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눈 밑에 피가 고이는 겁니다. 눈 밑에 피가 고이면 그런 것들은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죠. 눈밑지방 재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눈밑 고랑이 어두우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눈밑 고랑이 어두우신 분들은 이 필러와 달리 지방은 밝은 노란색이다 보니까 넣으면 색깔이 톤이 올라오면서 밝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지방 재배치라든지 지방 이식을 하게 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필러는 녹여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방 재배치를 하거나 지방 이식을 하면 그 필러가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지방의 생착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나중에 그 필러는 결국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에 맞춰서 했는데 필러가 녹아서 없어지면 꺼져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러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기 위해서 필러를 녹이고 시술하는 게 맞습니다.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애교살이 있는데 눈밑지방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면 있었던 애교살이 숨겨집니다. 감춰지거든요. 그런데 눈밑지방이 빠지면서 그 애교살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없어요. 사실은 눈밑도 당연히 신경이 나오는 이제 큰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 신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신경 손상이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걱정은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있는 게, 우리가 눈밑이 어쨌든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으면 입체적으로 보면 이 앞볼 쪽이 볼륨감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눈밑 재배치라면 눈밑 지방이 빠지고 고랑은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볼의 볼륨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옆볼, 그러니까 광대가 자연스럽게 약간 더 상대적으로 더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광대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눈 밑에 붙여 드립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붙이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붙일수록 멍이 아무래도 덜 들겠죠. 그렇지만은 계속 붙이고 있기는 또 답답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이 눈 밑에 있는 테이프를 띄고 나서 몸을 밑으로 숙인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복압을 상승시키게 배에 힘을 준다든지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멍이 갑자기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숙인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일은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 아이스팩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만 해주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재배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알아본다는 건 사실 좀 힘들죠. 그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셔서 내가 재배치를 받았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인지, 혹은 그 원장님이 재배치에 대한 경험이나 케이스가 많은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비용이 싸면 쌀수록 좋겠지만 비용보다는 상담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막을 이제는 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봉합을 했는데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봉합할 때 골막이라고 해서 뼈에다가 아예 붙여서 묶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묶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레이저나 혹은 봅이라고 해서 전기 소잡기로 경막의 그 루즈닝 된 부분을 이렇게 지져주는 치료로만 하고 묶지 않습니다. 이 묶는 게 처지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눈 밑을 받쳐주는 네거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눈 밑을 잘 받쳐주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묶지 않아도 충분히 그 부분이 타이트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묶는 거에 있어서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불편함이 가장 큽니다. 이 안구를 움직이거나 시선을 특히 위로 할 때 눈 밑이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묶인 거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표정을 짓거나 시선을 돌릴 때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묶지 않는 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사실 굉장히 좀 무서워하거나 이거 되게 어려운 수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약 30분 정도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저희 병원에서는 시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눈에 가까운 부분을 수술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봄여름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훈 원장이었습니다.